정보자산 보호를 위한 핵심 직무, 보안 엔지니어링. 이번 시간에는 업무의 중요도 및 정보자산 위치에 따라 물리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보호구역별 특성에 따라 물리적 보호 대책 및 운영 절차를 수립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 이력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보자산 지킴이 보안민과 함께 물리적 보호구역 통제하기 수행 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들도 점검하여 보안 엔지니어링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준비되셨나요? 보안 엔지니어링 물리적 보호구역 통제하기. 오늘의 수행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정보자산을 식별할 수 있으며, 정보자산 위치에 따라 업무 관련 공간을 물리적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정한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이력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정보 보안이 이뤄지는 그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보안 엔지니어링에 대해 알아볼 정보보안 지킴이 아나운서 박다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물리적 보호구역 통제하기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전정훈 강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사님, 이번 시간에는 보안 엔지니어링 요소 중에 물리적 보호 구역이라는 것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물리적 보안이라는 개념부터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리적 보호 구역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 기초 개념인 물리적 보안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물리적 보안이라는 것은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보안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위협에는 사람에 의한 위협이 있고, 물건에 의한 위협이 있으며, 차량 등에 의한 시설에 의한 위협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물리적인 위협에는 효과적으로 대항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안이 필요한 거죠.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주실 수가 있나요? 예를 들어본다면 사람의 경우고, 출입구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는 것을 대비해서 이제 출입 통제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크로스바라고 하는 출입구를 만듭니다. 물품은 또 폭발물에 의한 우편물 배달과 같은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보안이 필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차량의 경우에는 출입 통제 구역에 요철이나 방지턱, 기둥 등으로 차량 돌진을 대비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 물리적 보안이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물리적 위협에 대비하는 모든 보안 행위 자체를 물리적 보안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물리적 보안의 범위가 좀 한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인원 및 차량 출입 통제가 있고요. 그다음 물품의 반출입 관련돼서 이제 감시라든지 통제 등이 있으며, 주요 인원 및 자산, 그다음에 우발 사고 및 재난 대응, 그다음에 도청 및 감청 탐지 등이 있겠습니다. 네, 우리가 아파트에 들어갈 때 통과해야 되는 자동 차단기나 현관문에 설치되어 있는 이 비밀번호 장치 같은 게 모두 물리적 보안에 해당하는 거군요. 그렇다면 제가 이 물리적 보호 구역에 대해서 한번 말해보겠습니다. 자동 차단기나 도어락이 누군가 권한이 없는 사람의 출입을 막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할 때요, 물리적 보호 구역이란 권한 없는 자의 접근을 막는 것이다. 맞나요, 강사님? 네, 맞습니다. 일단 물리적 보호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권한 없는 사용자 또는 사람이 물리적 접근 및 각종 물리적인 환경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특정 보호 구역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 이에 따른 이제 보안 대책 및 시행 방법들을 수립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제한 구역이라든지 접근 구역, 그다음 장비 출하 구역 등을 별도로 지정해서 각각의 적합한 보안 조치와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보호구역을 지정하고 또 그에 따른 보완 대책을 명시하는 이유는 그 안에 중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일 텐데요. 아까 점검 사항에서도 있었던 것 같은데 보호구역 안에 있는 물건들을 반출입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수립하는 것이 좋을까요? 네, 일단 장비나 문서, 그다음에 또 어떤 매체라고 할까요? 그 매체 반출입 시에는 반드시 기록을 해서 그 관련 책임자가 이 확인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보안 지역은 어디에 위치를 시키는 게 좋을까요? 뭐 간단하게 일반인들이 출입하면서 보안 지역이라고 인식하면은 안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들여다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보안 지역은 이제 건물 안쪽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접근이 좀 어려운 곳에 위치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이렇게 물리적 보안을 위해서는 필요한 장비도 많이 발달이 돼 있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생각이 나는 건 CCTV 같은 게 있을 것 같은데요. 이 CCTV도 물리적 보안 장비에 포함이 될 수가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물리적 보안 장비의 시스템이 포함이 되고요. 그 출입 통제 및 감시 시스템 등이 기타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 CCTV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하도 많은 곳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의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CCTV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상용이 되고 있어서인지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데 출입 통제 시스템, 이 의미는 알겠는데 명확히 머릿속에는 잘 떠오르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 이게 정확히 뭔가요, 강사님? 네, 일단 출입 통제 시스템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출입하는 곳에 사람이나 아니면 차량이나 그다음에 반출입 물품 등을 갖다가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통제 수단으로 스마트 카드라든지 바이오 인식, 그다음에 RFID, 금속 탐지기, 그다음에 경비견 이 등등을 갖다가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에 대해서 전정훈 강사님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배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 우리의 보안맨이 현장에 나가 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정보자산의 안전한 보안 관리를 위하여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우리의 보안맨. 무언가 열심히 작성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하, 정보자산 식별에 나섰군요. 정보 자산을 식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서 업무의 중요도라고 하면 업무별로 보안 등급을 부여하여 관리하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오퍼레이터는 보안 등급이 낮아 대외비 문서를 취급하지 못하게 되며 직원들의 보안 등급은 전산실에서 관리하면서 표찰 등의 색깔로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합니다. 그럼 우리의 보안맨이 어떻게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보안맨. 업무 내용에 따라 업무를 분장하고 중요도까지 표시하는 철두철미함이란 잘하고 있군요, 보안맨. 여기에 좀 더 세부적인 사항들을 더해서 업무의 중요도를 파악하기만 하면 금상첨화. 업무 중요도를 파악했으면 정보자산 위치를 할당해야 하는데요. 먼저 정보자산이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보자산이란 정보를 생성하거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장비를 포함한 소프트웨어, 시설, 문서, 인력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실무에서 정보자산은 데이터를 담고 있는 매체와 같이 유형의 것으로 보고 이를 관리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정보자산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 정보자산의 위치를 할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자산 현황을 파악하고 배치도를 확인합니다. 만약 업무 중요도가 높은 정보자산이 있다면 별도의 그룹을 생성하도록 합니다. 언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한 상관관계표를 작성하여 책임자와 작업자 등을 구분할 수 있죠. 정보자산의 배치도를 꼼꼼히 확인하고 있는 보안맨.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산이 사무실에 어떻게 배치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정보자산의 보안 등급 및 업무상 책임자, 활용자 등에 대한 상관관계표를 배치도면과 함께 확인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이때 중요한 것은 해당 정보자산과 배치도가 실제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정보자산 배치도를 확인하였다면 실제적인 물리적 보호구역을 지정해야 합니다. 먼저 상관관계표에 해당 정보자산이 없는 경우 업무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는 중요 정보자산을 파악해야 합니다. 업무 연속성이란 중요 사업 기능의 중단,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직의 준비, 배치, 절차를 개발하는 방법, 핵심 업무의 처리, 핵심 업무를 다루는 정보 시스템의 무중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재해복구에 대해서도 알아보면 재해복구란 중요 사업 기능이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사전에 정의된 시간, 손해를 최소화하고 빠른 회복과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직적인 차원의 준비, 배치, 절차를 개발, 재해복구를 위해 별도로 DRS를 구축하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물리적 보호구역 지정까지 마친 우리의 보안맨. 오늘도 미션 성공!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물리적 보호구역이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권한 없는 자의 물리적 접근 및 각종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구역을 말합니다. 이러한 물리적 보호구역은 보안 대책을 잘 수립하고 이행하는지, 필요한 보안 등급에 따라 정의되고 각각에 대한 보안 조치와 절차가 수립되어 있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네, 강사님, 이 보안이라는 말이 결국에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을 보호한다라는 의미일 텐데요. 물리적 보안에서 주요 시설 보호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네, 주요 시설 보호는 일단은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제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 장비를 포함한 기타 여러 장치들을 갖다 의미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 걸 물리적인 보안을 통해서 보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요 시설이라고 하면은 이제 생산 공장이 있는데 그 비밀을 요하는 생산 공장 라인들 같은 것을 포함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무실인데 일반 사무실이 아니라 좀 보안을 갖다 요구하거나 기밀을 갖다 요구하는 그런 사무실을 갖다 얘기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실 등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시설적인 측면에서 특성을 갖다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대상들을 갖다가 이제 주요 시설로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곳인 만큼 주요 시설에 대한 보호 시스템도 다른 시설보다는 철저히 이루어지겠는데요. 네, 물론 맞습니다. 주요 시설에는 한 24시간 풀 가동을 해야 되겠죠. 풀 가동이라는 의미는 이제 출입 통제 시스템을 통해서 이 감시를 하고 관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주로 이제 CCTV라든지 적외선 감지 시스템이나 뭐 카드키, 지문 인식 시스템 같은 경우 생체 인식을 이용한 시스템 같은 경우 활용해서 주요 시설들을 갖다가 보호를 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 주셨던 시스템들의 활용도 있겠지만 주요 시설 보호에서 또 중점을 둬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시겠어요? 네, 보호에 있어서의 중점을 둬야 될 것은요. 일단 그 구역을 갖다가 중요도에 따라서 구분을 먼저 해야 될 겁니다. 일단은 그 예로서 세 가지 정도를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제한을 하는 구역, 그다음 제한 지역, 그다음에 통제 구역으로 구분을 해서 주요 시설들을 보호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일단은 여기서 중요도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일단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를 갖다 등급으로 표시를 할 수 있는데요. 주로 이제 상중하라든지 아니면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구분해가지고 중요도를 표시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도를 갖다가 제한 구역이나 제한 지역, 통제 구역에 부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보호에 있어서 이제 비인가자가 임의로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보안 대책을 갖다 먼저 수립을 하고 그 다음에 시행해야 될 주요 시설에 대해서 접근 통제 관점에서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야 되는 게 맞겠습니다. 그러면 출입 통제 강화가 필요한 거군요. 네, 출입 통제는 이제 허가받지 않고 이제 그 흔히 뭐라고 하냐면 이제 비인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비인가자가 임의적으로 보호구역에 출입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것 또는 통제한다고 하죠. 이런 통제를 갖다 이제 물리적 보안을 갖다 강화하는 수단으로 출입 통제라는 명칭을 사용을 합니다. 이런 출입 통제가 필요한 곳에는 이제 핵심 시설에 대한 출입 통제가 있겠고요.
외주 인력에 대해서 출입 통제가 있으며 임의적인 출입 통제 등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강사님 설명을 들으니까 정말 쉽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번에는 임의 출입 통제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임의 출입 통제라는 말 그대로 임의적인 출입을 할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 이를 통제하기 위한 게 임의 출입 통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입하는 임의적인 출입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출입 대장을 기록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인적 사항이라든지 방문 목적, 그다음 방문 대상의 직원, 그러니까 누구를 찾아간다는 거죠. 이런 직원들을 갖다 기재하도록 하는 것이 옳겠고요. 그다음에 신분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데요. 이제 주민증을 갖다 보여줌으로 인해서 자기 신분을 갖다가 확인을 시킬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 직원의 안내를 받아서 출입하도록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외부에 임의적인 출입하는 사람이 내부의 시설을 갖다가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내부의 서류를 갖다가 원래 훔쳐갈 수도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만나고자 하는 방문 목적의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직원의 안내를 꼭 받아야 됩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강사님. 네, 설명 잘 이해되시나요? 그럼 이번에는 보안밴을 통해 보호 대책과 운영 절차 수립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실까요? 무언가를 열심히 보고 있는 보안맨. 아하, 물리적 보호구역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호구역별 특성을 기술 중이었군요.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이런 철저한 준비성 훌륭합니다. 인가자와 비인가자의 목록도 확인해야 하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보호구역별 특성은 어떻게 분류하는 것이 좋을까요? 정보자산별 보호구역별로 정보자산을 분류하고 정보자산별로 출입이 가능한 보호구역을 표기하며 정보자산별 허가 등급을 기록합니다.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산의 반출입에 대한 절차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보자산의 반출입 시 반출입 대장을 작성, 관리하는지 확인하고 만약 정보자산의 반출입 절차가 없다면 반출입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보자산 중 공용자산의 경우에는 보호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수립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보호대책까지 수립하였다면 보안정책을 반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리적 보호대책 내용을 확인하여 물리적 보호대책을 보안정책에 반영하면 됩니다. 이제 운영 절차를 수립하기 위해 앞서 살펴본 정보보안정책과 물리적 보호대책을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보안맨. 물리적 보호대책을 확인하였다면 그에 따른 설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설비가 갖추어져 있지 않다면 필요 설비 목록을 작성해야겠죠. 물리적 보호대책에 따라 설비 유형을 구분하고 필요한 세부 설비 목록을 꼼꼼하게 작성하는 보안맨. 그럼 본격적인 운영 절차 수립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격적인 운영 절차 수립을 위해서는 운영 계획을 확인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운영 절차에 따라 모의 수행을 실시해 봅니다. 여기서 비상사태란 전원 공급 차단으로 인한 시스템의 연속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대응 방안으로는 UPS와 같은 긴급 전원 공급 장치가 있습니다. 운영 절차를 수립하였다면 그에 따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먼저 비상표지판, 비상벨, 안내표지가 설치되어 있는지부터 확인하고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누수 탐지 설비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잠깐! 만약 누수가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누수가 발생한 곳에 주요 시스템이 위치한 보호구역에 정보자산 침해가 없는지 확인하고 정상적으로 전력이 공급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외부 용역이나 외부 위탁의 경우 운영 상태가 주기적으로 갱신되고 있는지, 모든 작업 신청 및 운영 절차에 따른 작업을 기록하고 있는지까지 확인합니다. 보안맨, 이 정도면 보호대책 및 운영 절차 수립을 마스터한 것 같죠? 미션 성공!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요 시설 보호란 핵심 업무, 핵심 기능을 수행하는 전산 장비를 물리적인 보안을 적용하여 핵심 업무, 핵심 기능을 보호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시설에는 24시간 출입 통제 시스템을 가동하도록 하고 CCTV, 적외선 감지 시스템,
카드키 및 지문인식 시스템을 활용하여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출입 통제는 허가받지 않은 비인가자가 임의로 보호구역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여 물리적인 보안을 강화하는 수단입니다. 네, 물리적 보호구역 통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이 출입 통제라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이야기일 텐데요. 출입 통제 이력 관리를 통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사님, 먼저 출입 통제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텐데요. 출입 통제 시스템을 딱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예, 출입 통제 시스템은 말 그대로 일단 출입에 대한 주체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사람이 탄 차량이나 어떤 장치나 장비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출입 통제 시스템은 이제 이러한 인적 자원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을 갖다 의미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출입 통제 시스템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이유는 중요 자산이 임의로 반출입되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외의 이제 비밀 또는 기밀로부터 이 자산을 갖다 보호하고, 그다음에 허가된 것과 허가되지 않은, 즉 인가되지 않은 이제 외부인에 대한 출입을 갖다 차단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원격지 통제를 갖다 활용한 이제 출입 통제라든지요, 그다음에 경보, 이벤트, 그다음에 연동, 그다음에 이벤트 통보 등을 통해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이걸 목적을 둘 수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방금 이렇게 설명해 주신 목적에 따라서 출입 통제 시스템만의 특징도 도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출입 통제 시스템의 특징으로는 이제 출입 통제 관리, 그다음에 인적 자원이나 그룹별 정확한 이제 출입 현황 등을 갖다 관리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거에 대한 관리, 그다음에 다양한 이기종 시스템과 연동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관리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겠습니다. 네, 출입 통제 관리에 대한 기대 효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물리적인 출입 통제, 그다음에 이제 차단이 이제 명확하게 되죠. 물리적인 출입 통제를 통해서. 그다음에 비인가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차단을 할 수 있다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부 기밀 서류가 유출되는 거에 있어서 1차적으로 방어를 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나겠습니다. 네, 강사님, 그러면 접근 통제랑 출입 통제는 다른 말인가요? 저는 아직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접근 통제는 아까 출입 통제는 사람이 주체가 돼서 사람에 대한 출입을 통제하는 거지만, 이 접근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이용자 또는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을 허가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할 것인지를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통제는 두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요. 물리적으로 접근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컴퓨터 상태에서 컴퓨터 내부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제 외부의 접근을 갖다가 거부하는 기능이 또 따로 있습니다. 방금 컴퓨터 보안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컴퓨터 보안이라는 말은 컴퓨터 안에 있는 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네네, 맞습니다. 컴퓨터 보안에서는 이제 시스템이라든지 어떤 정보 자산에 대해서 접근하려고 하는데, 특히 이제 파일에 대해서 읽기, 쓰기, 실행 등에 대한 접근을 갖다가 허가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를 갖다 의미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강사님. 이 접근에 대한 관리 및 통제 방법에 대해서 이해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출입 통제 이력 관리. 이렇게 설명만 들어서는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보안맨이 출입 통제 관리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보안맨 뭘 하고 있나요? 아하, 출입 통제 관리를 하고 있군요. 출입 통제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출입 통제 관리를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운영 계획과 절차를 확인하고, 이후에는 출입 통제 권한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보호구역에 인가된 인원만이 접근이 가능한지 확인하고, 접근 통제 정책에 따라 인가된 인원만이 접근이 가능한지도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영역별로 접근 통제 정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보험 판매원이나 퇴직자 등 비정상적인 출입이 허용되고 있는지 확인하도록 합니다. 만약
비정상적 출입이 있었다면 불가피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확인하고 출입 통제 권한이 잘못 부여된 경우에는 운영 절차, 보호 대책, 정보 보안 정책 순으로 관리 및 운영 문서를 재검토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보안맨이 작성한 영역별 접근 통제 대상에 따른 접근 통제 정책을 한번 살펴볼까요? 영역을 접근 통제 정책, 사용자 등록 및 권한 부여, 사용자 식별, 패스워드 관리, 네트워크, 서버, 응용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모바일 기기 및 인터넷 접속으로 분류하여 그에 따른 세부 정책을 잘 작성하였네요. 여기에 더불어 접근 통제에 대해 ACL을 활용하고 해당 영역별로 엄격한 접근 통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도 잊지 않았겠죠. 또한 운영 절차가 미수립된 경우라면 반드시 운영 절차를 잘 수립하여 지속적인 권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보안맨 어디 가나요? 어허, 출입 통제 이력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러 간 거군요. 운영 절차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보안맨. 뭘 살펴보고 있는 걸까요? 운영 절차 중 접근 통제와 관련된 내용과 접근 통제 권한에 따른 영역별 인가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네요. 그 다음으로는 출입 통제 관리 및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보안 정책, 보호 대책 및 운영 절차에 출입 통제 관련 문서가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장비 반출입 대장을 확인하며 보호구역 출입 대장을 확인합니다. 정보 시스템 접근 기록을 확인하고 접근 기록, 변경에 따른 이력 관리가 정상적으로 수행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비인가자가 출입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의 보안맨, 이제 출입 통제는 물론이고 그 이력까지 관리하고 있군요.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보안맨.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은 물리적으로 인적 자원에 대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이러한 출입 통제 시스템은 대외 비밀 또는 기밀로부터의 자산 보호,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않은 외부인의 출입 차단, 원격지 통제를 활용한 출입 통제, 경보 이벤트 연동 및 이벤트 통보를 통한 신속 대응을 목적으로 합니다.